우리가 담을 수 있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면 뭐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신세계, 호텔신라 뭐 등등등등, 기아, 현대차, 뭐 롯데도 있고, 한화, CJ, 뭐 LG, 뭐 SK, 뭐 굉장히 많죠. 이런 종목들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사더라도 이슈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포트가 좀 받고 싶다, 포트를 좀 받고 싶고, 이 종목은 내가 2-3개월 정도 볼 건데 이런 종목 좀 하나만 주라 하시는 분들은 번호가 밑으로 나갈 거예요. 그 밑에 있는데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안전하게 좀 포트 상담을 좀 해드리고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대형주가 이제 상승을 할 장이기 때문에 개별주로 인해서 좀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잡지 마세요. 예를 들면 추세가 뭐 3일, 4일 정도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지수 떨어질 때는 강하게 떨어집니다. 절대 주가 방어 못합니다. 재무가 좋아야지만 주가를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무도 안 좋은 거를 그냥 무작정 막 사서 막 기다린다? 이거는 그냥 투기예요, 투기.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추석 선물의 단골은 홍삼이다 라고 했죠. 아까 제가 요거 KTNG 있죠? 외국인 오늘 순매수세 좀 보면 여기 KTNG가 있어요. KTNG 차트 같이 볼게요. 왜 외국인들이 지금 KTNG를 담을까요? KTNG 보면은 지금 주가가 뭐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엄청나게 좀 많이 빠진 상태였죠. 뭐 9만원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빠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또 배당주라고 해서 배당금 받으려고 투자했던 분들은 주가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이거 몇 달을 기다려도 지금 오지 않은 가격대 89,000원대, 그쵸? 지금 가장 고점 85,000원대예요 근데 이때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진짜 지금 다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받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배당주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요,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막 오르죠. 지금 이때부터 샀을 수도 있어요. 11월부터 샀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12월 막 초부터 막 사기 시작합니다. 12월 초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외인과 기관들 막 이렇게 쏟아져서 막 거래량 막 튀었을 거예요. 왜 거래량이 이렇게 오르냐면요, 일단은 외인과 기관들도 결국에는 배당을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배당이고 배당을 좀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KTNG는 배당 잘 주기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무턱대고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KTNG 배당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KTNG 배당은 현재 지금 주가가 지금 8만원대거든요 8만원대인데 8만 초반대인데 지금 시가 배당률도 5%대 되고 있고, 한 주당 배당도 지금 4,800원대 지금 주고 있어요. 배당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도 좀 대량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을 이왕 좀 받겠다라고 하면은, 자, 삼성화재 우선주 볼게요. 삼성화재 우선주는 현재 주가가 17만 2천원인데 지금 12,000원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가 배당 6%대 이상으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 우선주도 좋아요. 근데 삼성화재 우선주 같은 경우는 KTNG 지금 배당 나기를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위험하게 떨어집니다. 왜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삼성화재 우선주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도 이때 12월 초부터 삼성화재 우선주 담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참 기다려서 결국에는 내가 다른 데에 빨리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 2달 차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팔았는데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투자 판단 미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다리면 적정 주가로 나오기 때문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2년 3년 넣어두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지금 얘네들 주가가 뭐 19년도에 20만원 하다가 19년도 20년도 들어가지고 뭐 17만원대 유지를 했는데 지금 그 가격대로 올라온 상태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차트예요.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반드시 꼭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들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9월 시장은 좀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10월장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10월장에서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제 10월부터는 가을 시즌이죠. 명품 의류 브랜드 시장을 좀 공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끝난 이후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에는 분명히 여행주가
같이 오를 겁니다. 카지노주와 여행주, 그 다음에 명품 브랜드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좀 가지고 온 종목 두 가지만 좀 브리핑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중에 첫 번째 하나, 동원 FNB. 동원 FNB는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동원 FNB 제가 사세요 라고 맨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냐면, 동원 FNB는 동원 참치 만드는 회사예요. 그 참치 통조림 있죠,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재무가, 자, 매출액이 일단 2조 8천억 원에서 3조, 그리고 3조 1천억 원, 그 다음에 3조 3천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추이가 증가하고 있고, 분기 실적을 보면은요, 올해 1분기 8천억 원대를 매출을 올렸지만 2분기 때도 고정적으로 8천억대를 유지를 했어요. 1분기보다 실적이 좀 좋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1분기는 그 추석 명절 있죠, 그 추석 명절 시즌을 좀 잘 공략이 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추석을 좀 공략해야 되는 종목, 동원 FNB는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샀어요. 동원 FNB를 9월에 샀어요. 차트 같이 볼게요. 자, 동원 FNB 9월에 샀어요. 9월. 만약에 자, 우리가 이 9월 달에 샀죠. 그러면 전에도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좀 볼게요. 9월 달에 사가지고 언제쯤 팔까요? 11월쯤에 파는 거예요. 9월에 사서 뭐 11월에, 또 아니면 10월에 사서, 10월에 저점 나오고 있죠. 매출이 작년 때는 매출이 그닥 그 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동원 FNB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원대 좀 사면은 좀 비싼 지금 상태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기관에도 지금 연기금이랑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조정장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좀 사 모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말씀드리면 19만원대였거든요. 19만 6천원대쯤이었던 것 같은데, 동원 FNB 이거 담으세요, 이거 담아야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마 좀 8월부터 했을 거예요. 그래서 19만원대부터 담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20만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어차피 주가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지수가 무너지면 떨어지더라도 그 지수가 반복하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만약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올 때 주가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고, 명절 이후에 만약에 판매 실적이 반드시 늘 겁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명절, 전년 대비 2020년도 명절에 얼마를 벌었고 2021년도 명절에는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판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동원 FNB가 9월 실적의 추석 명절과 또 10월달 실적에 반영해서 11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실적 개선이 돼서, 실적 뭐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 몇 프로가 올랐다, 30 몇 프로가 올랐다, 아니면 50%, 어떤 데는 뭐 500%까지도 오른다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약간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파셔야 돼요. 실적 발표 나자마자 판매하라는 게 아니라,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 나오고 주가 영향이 왔을 때 그때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원 FNB 아까 차트 보다 말하는데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고 투자를 굉장히 좀 고정적으로 잘 하고 있었어요. 투자를 일단 끊이지 않게 하고 있는 거고, 퍼도 일단 10배 미만이에요. 10배 미만이고 PBR도 0.94, 0.9배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PS를 보면요, 19만원대, 21만원대까지 상향 목표 조정을 지금 20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거는 BPS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좀 현재 주가랑 좀 비슷하면 조금 더 위로 적정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목표 컨센서스도 지금 25만원대, 27만원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주가가 20만원대니까 보통 22만원, 23만원까지는 충분히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동원 FNB로 수익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걸 자신있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고요. 부채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돈을 잘 갚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OE, 주가 대비했을 때, 자본 대비했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량을 어떻게 지금 도달하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뭐 EPS 같은 경우도 14,000원에서 17,000원 계속적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000원에서 2만원, 그 다음에 23,000원대로 약 해년도마다 뭐 3,000원, 4,000원씩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한 주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원 FNB는. 뭐 동원 참치만 해서 돈 벌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소스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양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고, 가공식품들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식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주가 분명히 이게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섹시한 종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동원 F&B 혼자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치를 찾는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확대를 했고, 왜 지금 얘네들이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왜 이게 투자를 좀 길게 했냐면 영업적인 이익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여름철에 투자를 좀 많이 해요. 여름철에. 왜 여름철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 참치나 어패류나 뭐 이런 것들은 여름에 거의 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거기 어패류나 뭐 생선 뭐 이런 모든 그 어류 같은 것들은 여름철에 가격이 굉장히 싸집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확보를 합니다. 대량으로. 여름철에. 그래서 뭐 CJ 시푸드나 뭐 이런 애들이 여름철에 강세를 보여요. 그만큼 물량을 크게 확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묵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어묵 만드는 회사인데 여름철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요. 왜 오를까요? 이게 결국에는 여름철에 그 물고기들이 날 더웠을 때는 뭐 식중독을 우려한다고 해서 회도 잘 안 먹고 막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어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 있죠. 어류 뭐 가공식품들 막 이런 것들, 이런 데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막 끝점프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 F&B 같은 경우는 이번 명절을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올 말에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배당도 약간은 주고 있어요. 3,500원씩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서희건설이라는 회사예요. 서희건설. 이 혹시 서희건설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업 개요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를 포함해서요, 광양사업소 토건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조달청을 하고 있고, 지자체 발주공사 등 다수 광급 또는 민간공사를 수주하며 지역주택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라고 합니다. 중견건설업체.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자체, 조달청, 그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다수 관급이라고 나와있죠. 관급 및 민간공사라고 나와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좀 시작을 많이 했어요. 서희건설이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그런 거 있죠. 재개발 관련주로도 서희건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재개발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도 좀 긍정적이고, 지역 주택조합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의 사업 방식에 특화되어 있다. 주택 브랜드로 서희 스타일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건설주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분양 전쟁입니다. 분양 전쟁. 10월 달에 분양 전쟁이에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이제 분양 성공하면은 주가 점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을 볼게요. 1조 1천억 원대에서 1조 2천억 원대, 1조 2천억 원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00억대에서 1700억대까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무가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ROE가 13%에서 27%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 올해 목표치도 지금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EPS도 오르고 있고요. EPS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BPS도 마찬가지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건데,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PER도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PBR도 0.6배로 나오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많이 뛰어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건설주는 10월에 잡아야 돼요. 건설주 서희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기관 연속 4거래일 연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도 지금 매집을 조금씩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수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10월 달에 유망한 업종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시장이 떨어질 때 상승한 종목들이 있죠. 정치 테마도 재무가 완전 개판인데도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어요.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상한가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아마 건설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일단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금리 인상 이슈,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 됐죠. 우리나라는 그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 있죠. 그
그 사람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도 10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동양생명이나 보험주들 어떻게 되세요?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금리 인상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단 적중했죠. 금리 인상 적중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적중했지만 이번에는 건설주랑 인테리어 관련주 그리고 재무가 탄탄한 추석 명절 시즌을 공략한 이런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이마트 뭐 이런 애들도 되겠죠. 쇼핑 관련된 애들, 이런 애들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 시장. 그 다음에 서희건설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을 담고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날짜가 9월 10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찍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장세가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상승하려는 찰나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주가가 2,000원대거든요. 뭐 100개든 200개든 천천히 차곡차곡 이렇게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조금 이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반등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9월 말까지는 천천히 추가 매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요런 거는 지금 현재 9월 10일이니까 한 주에 몇 주씩 목표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상한가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상승선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거니까 불타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고요. 궁금한 거는요 010-4407-1778번으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락 남기는 게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실 때 밑에 댓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